어르신! 민속촌에서만 볼 수 있다는 똥돼지. 이곳엔 정말 전통 방식으로 똥돼지를 키우고 있을까? 여기요, 마을에요. 네. 돼지 옛날 방식으로 똥돼지를 키우는 집 있어요? 똥개를 키운 집이요. 예, 여기 마을에요. 저 있다고요. 위에 가면 있는데 아래 또 요 위에 축제할 때 두 발에 똥돼지를 잡아 삐는디. 에? 돼지를 다 잡았어요? 이럴 수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기 싫은 현실이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저씨를 따라가는데 역시나 흔적만 덩그러니. 옛날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거 똥 누는 데를 요렇게 찍었었거든요. 여기서 요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리 누는데 요 찍었어요. 네. 키우시는 거예요? 네, 찍어서 이렇게 벌을 키우는데. 네. 예, 이게 이제 오리알 같은 거 나눈 거고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이제 열고 보면은 이 안에 이제 뭐 막 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벌을 뒤실 수는 없고 요 안에 막 많이 붙어가지고 요 볼짝대고 한봉을 전부 다 집에서 키우세요? 예, 이곳 마을에선 집집마다 한봉과 똥돼지 한두 마리는 기본으로 키우신단다. 집에서 키운 사람도 있고. 아, 여긴 외양간이에요? 아이 여기는 소. 소예요, 소? 예. 소가 있어요, 지금요? 예. 예, 새끼하고. 옛날에는 많이 키웠는데 지금은 또 하도 이게 사료값이 안 되고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다 팔고 몇 마리 키운 거 이겁니다. 예. 귀여운 송아지도 염소도 있건만 어찌 우리가 애타게 고대하던 똥돼지만 없는 것인지.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 마을 전체를 뒤져서라도 꼭 찾고 말리라. 근데 돼지가 없어. 시방은 잘 안 키워. 왜 요즘에는 왜? 그래 사료값 비싸지. 사료야 똥 먹잖아. 아이고 똥만 먹갖고 어떻게 커? 똥 먹고 사료 먹고 물 먹고 그래야지. 할머니보다 더 큰데. 나보다 더 아, 큰데. 사료도 먹이셔야 되고요. 아 뭐요? 마지막으로 키우신 게 언제예요? 시방 작년에 시안에 키우고 안 키웠어. 작년 시안에요? 예. 역시나 이 집에서도 우리를 반기는 건 주인 잃고 텅 빈 돼지우리뿐. 그러나 분명 있다는 말을 들은 이상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마을 어르신들의 제보에 따르면 분명 똥돼지를 키우는 집이 있다는 것. 돼지 키운다고 그러는데. 돼지 있어요, 지금요? 물안에 있는가 가봐요. 예. 너랑 집이기라. 마을 분들의 증언에 힘입어 다음 집을 향해 달려갔는데 여기 혹시 정동환 시댁 맞아요? 예, 어디요? 돼지 키운다고 해서 왔는데 돼지 혹시 있어요? 잡을게요. 돼지. 여기 있어. 돼지 있어요. 돼지가 너무 큰데. 살려가지고. 아, 돼지 찾아서 그냥. 아, 돼지 아이고. 말라고. 돼지 말라고 그래요. 아유, 아니 돼지를 똥돼지를 키운다 그래가지고선. 돼지 너무 커. 아니 잡아먹을 건 아니고 아니고. 밑에서부터 그냥 막 뛰어왔어요. 제 위에 맨 위에 집에 가면 큰 거 두 마리. 그 집에 시방도 있어. 어디 잡았다 카던데. 어제 동청에 저그 당산에. 두 마리 다 잡았을까? 몰라. 두 마리 잔다가 내 당산에. 우리 돼지 커 가지다 봐요. 돼지요? 있긴 있어 저가. 현식이네 집에도 있다던. 돼지요? 여기서 돼지가 있다면서 왜 남의 집 돼지 이야기를 하실까 조금 의아했는데 여기 있네, 큰 돼지. 똥돼지 여기. 진짜 크네. 돼지야. 어? 돼지가 너무 커가지고서 기둥 뒤에 숨으면 안 보이네. 똥 먹는 거야 이거? 이거 먹는 건가? 이거 먹는 거야? 전통 똥돼지를 처음 본 셰프들도 신기함에 눈을 떼지 못했다. 똥이 아니잖아 안 먹네. 아, 똥을 묻혀줘야 되나? 여기. 여기가 화장실. 위에? 여기. 아 이렇게 돼 있네. 어떻게 돼 있어? 전통 똥돼지의 비밀은 바로 이곳. 이거 뻥 뚫린 화장실. 깨질 것 같은데? 여기다 싸는 거야? 여기가 안 하는 거?
굳이 재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친절한 레이먼 방구라도 껴줘. 너무도 리얼한 포즈 들어가 주신다. 음식 냄새만 나면 음식 냄새만 나면 뭐해? 아 진짜 무섭다.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똥돼지? 나 본 적 없어요. 아니, 똥돼지를 본 적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나 며칠 전에 이 자세로 앉아서 화장실 가본 게 17년 만에 처음이라니까. 그래? 볼 쓸 일이 있어야지 이런 거. 적응되면 똥 더 잘 나와. 그래? 상민이 한번 앉아줘. 근데 내가 왜? 나 익숙하지. 보스가 나온다. 싸면 되는데. 상민이 진짜로 한다. 외모님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안 부르죠. 그래 몇백 년 된긴데 안 부르죠. 안 부르요. 동네 사람 다 논디. 동네 동네 사람 다 앉아 논디. 왜 부르지?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저렇게 돼지를 키웠었어요? 예. 이망성 두 마리 키워다가 저거는 팔아먹고 이제 요거 지금 전에서 할 게 없어요. 이 키워놓으면 또 사갈 사람이 없어. 사가자니 없어. 아. 사료 꽁은 비싸지. 음. 그렇게 해놓고 다 집집이 두 마리 한 마리씩 키우다가 예. 저거 지금 사료 9만 원 주고 비싸지. 사. 9만 원. 9만 원? 9만 원 주고 사는데 사료는 12 저거 뭐지고 12,000원 더럽게 12,000원. 주댕 사료. 사료 하면 새끼 사료. 안녕히 계세요. 네. 이리 와. 말로만 듣던 똥돼지를 직접 보다니 예상치 못했던 수확이다. 오지 마. 걸려. 처음 봤어요. 근데 생각했던 거보다 냄새가 안 나요, 화장실이. 다 먹어버리는데 냄새가 나긴. 하긴 나오는 대로 먹을 텐데. 더 큰 똥돼지가 있다는 말에 윗집을 찾았는데 코. 이건 제대로야. 코에 똥 묻었어. 여기 내 크네. 이거는. 이 집 어르신들은 좀 많이 드시나 보다. 양이 밥에 식사.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서 싸고 가는 거 아니야? 축제 때 잡아먹으려고? 현재 마천에서는 약 30여 농가에서 재래식 변소를 이용해 똥돼지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판매보다는 동네 잔치나 경산날 잔치 음식용이란다. 똥돼지 키워서 왔거든요. 아 똥돼지 찾아서 네. 똥돼지가 잡아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요? 예. 언제 갖고 오셔가지고 얼마큼 키우신 거예요? 2달 2달 키우는데 저렇게 컸어요? 똥을 먹은 게. 똥을 먹은 게. 한번 저대로 이제 사과 가서 잡아먹으면 그리 맛있어. 그 저희는 얼마씩 파는데 보통 사 팔면은? 여기서는 25만 원. 25만 원 한 마리. 한 마리에. 오, 여기 특이해. 여기 되게 특이해. 보여줄게요. 와봐요. 진짜 특이해. 레이먼 뭘 보고 저렇게 흥분했을까? 양념기야. 오. 그런데 옆에 봐요. 사료는 가끔 주시네. 화장실 하나에 변기 2개. 그 구조도 독특했는데 이것도 바로 뚫린 거야, 그냥. 물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 봐봐. 오, 맞아. 난 안다니까 이런 거. 밥 먹을 시간이야. 여기 똥는 데 있지 않아요. 네. 거기서 누우면 밑에 내려주면 쭉 먹는다고. 꼬치 따먹으면 어떻게 돼지가 이렇게? 그 높은데 이제 크면 막 이리 다쳐. 똥싸움 밑에서 이러고 있어요? 어머, 먹겠다고? 먹겠다고. 따는데 따다. 밑에서 그러면 할 이 곳이 정도 어떻게? 크기가 되면 25만 원. 휴지가 필요 없어. 더 크면 더 싸고. 저 배에다가 타작해갖고 네. 방에 찌면 저기 땡기가 나오거든. 네. 그것도 주고. 그거 하고 이제 이 똥하고 먹고 크는 거라. 같이 자기들이 섞어서 먹는 거나 이렇게 비벼가지고 똥하고 이렇게. 딴데 돼지고기 이거 그거 10점이면 이거 한 점 안 바꿔줘. 진짜 이거 완전 제대로 키운 거 아니야? 그래 제대로 요리에 똥밭에 공구를 갖고 큰 거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똥돼지의 맛. 직접 그 맛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일반 돼지랑 흑돼지랑 차이가 어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껍질이 돼지 껍질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육질 자체가 흰돼지보다는 네. 저승장이니까 육 자체가 쫄깃해요 많이. 아 그래요? 예. 흑돼지는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껍질이 얇고 쫄깃쫄깃해 껍질을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먹는다고 한다. 맛있겠다. 아 이거는 숙성 얼마나 시킨 거예요? 흑돼지 맛에 관한 소문의 진실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뭐 돼지 자체가 육질에서 싱겁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후추 다니까 돼지 냄새가 안 나니까 일단 잡아보고. 예. 아 냄새도 안 나 진짜.
지금 돼지 냄새가 안 나. 돼지 기름 고소한 냄새밖에 안 난다. 냄새가. 쫄깃쫄깃하다. 요즘 맛있다. 흔히 먹던 돼지보다 육질이 쫀득한 흑돼지. 그 맛을 살려 레이먼이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다. 동물의 내장이라고 얘기하면 돼지를 먼저 얘기할 정도로 돼지를 스페인에서 많이 먹고 일단 껍질인 것 같아요. 껍질이고 그 기름층인 것 같은데 굉장히 고소해요. 고소하고 뭐라 그러지? 조금 더 펌하다 그러나? 일반 돼지처럼 기름이 막 나온다는 느낌보다 그 자체가 굉장히 쫄깃쫄깃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유랑 녹차에다가 절여놓고 한번 삶아놓은 녹차 보이시죠? 지금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고 껍데기 분으로 중국 사람들은 유저라고 해서 얘는 튀겨 먹고 히스패닉들은 과자처럼 먹기도 하는 분들인데 만든 브로너스. 지리산을 간다는 말에 후배 기자가 꼭 가보라며 추천한 곳이 있다. 산에서 직접 딴 산나물과 집에서 키운 토종닭으로 요리를 해주는 곳. 토속적인 요리 노하우를 살펴보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찍 왔어요. 요리사들하고 다 같이 왔어요. 밥 먹으러. 나 몰라. 그렇게 하면 뜻밖의 이렇게 어떻게. 그러나 이내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셨다. 아니 닭 잡으러 가야지 나. 같이 가요. 예. 그냥 전화도 안 오고 그냥 놀래게 깜짝 놀래게 그런 일이 어떻게 해. 안 그러겠어요? 깜짝 쇼 파티. 예. 닭 잡는다는 말에 무작정 따라 나섰는데 닭을 미리 잡아두었다가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오면 그때그때 직접 키운 토종닭을 즉석에서 잡으신단다. 큰 놈. 여기 큰 놈. 양계장에서 키운 닭과는 날개를 퍼덕이는 기운이며 크기부터가 사뭇 달랐다. 날아다닐 것 같아 막.
사방한테 날아다녀요. 새야 새. 소리가. 닭이 아니야. 닭이요. 목이 없어졌다. 즉석에서 바로 잡아 어떻게 요리를 하실까 궁금했는데 능숙한 솜씨로 잡아 기계 속에 닭을 넣으시는 할머니. 1분 만에 이렇게 누드닭이 되어 나타났다. 간단하다. 기계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죽겠네. 그냥 하도 무슨 요즘엔 부위별로 포장된 닭이 나와 좀처럼 보기 힘든 닭 잡는 광경을 보게 됐다. 그 광경을 보던 레오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할머니 한 마리는 얘가 잡아봐도 돼요? 예. 얘는 다르게 잡는데 얘는 영국에서 오래 있다 왔는데 영국 사람들은 닭을 잘 다르게 잡는데 영국에선 닭을 어떻게 잡을까?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 아 얘는 등으로 따는구나. 그래야지 가슴살이 안 다치잖아. 그렇게 따순다고. 뱃살, 가슴살 이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닭 잡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단다. 뼈만 있으니까 뼈를 야 부처님도 틀리다 나라마다. 얘는 등 닦고 이쪽 어머니는 따고 얘는 배 땄어요. 배를 이렇게 따셨는데 저는 엉덩이를 십자로 벌려요. 아니 분명히 집어넣어요. 똥 나온다. 똥 찼다. 어저께부터 똥 찼다. 닭 손질하다 대형 사고 발생. 바지에 묻었어. 바지? 요리 와 바지 여기다. 여기다 내가 닦아줄게. 뭐 모으시는 거예요? 요것은 오갈피고, 요것은 오갈피고, 요것은 산청목 벌나무라고. 벌나무? 응. 냄새 향 안 나. 바싹 벌나버려서 센 것이 생내 나지. 이제 끓이면 이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죠. 이제 별내가 안 나고. 근데 유심히 보세요. 네. 잡는 건 처음 보셨던 것 같아요? 아니 죽어 있는 거를 해체하는 거는 몇 번 했었는데 산 닭을 죽이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거죠. 신바지. 이탈리안 요리 활동할 때는 어떤 식으로 닭 요리 다른가? 닭 요리를 가슴살만 따로 굽기도 하고 또 연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 잘라서 좀 매콤하게 양념을 한 다음에 숯불에 굽는 요리도 있고 숯불 구울 때 꽉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펴서 하는 요리도 있고 아까 닭 간을 또 따로 채집을 했잖아요. 닭 간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틴이라 그래가지고 익힌 다음에 갈아서 빵에 발라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런 요리도 있어요. 닭백숙이 익어가는 사이 2박 3일 여행의 피로에 넉다운이 된 셰프들. 그때 우리의 심정을 아셨는지 할머니가 뭔가를 들고 오셨다. 시골에서 직접 담근 탁주. 오고 가는 탁주 한 사발에 피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겨운 외할머니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다. 이어서. 어느덧 할머니와 함께 도란도란 점심 식사 준비에 나선 셰프 삼총사. 훈훈한 인심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소매 걷어붙이고 일손 돕기를 자처했다. 그런 우리가 귀여우셨는지 뒤뜰에 겨우내 꽁꽁 숨겨주셨던 묵은 김장김치까지 꺼내주셨다. 아니 김치. 고사리 그냥.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1시간쯤 흘렀을까?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하던 백숙이 완성됐다. 맛있겠다. 향이 기가 막히네. 산에서 직접 캐오셨다는 산나물. 그 나물로 차려진 밥상엔 지리산의 봄향기가 가득했다. 거기에 푸짐한 아주머니의 서비스까지.
마지막으로 주인공 닭백숙이 등장하니 이제 남은 건 뭐 맛있게 먹는 거. 되게 쫀득하다 진짜. 육질이. 역시나 먹을 거 앞에선 우린 너무도 조용해진다. 여기다 버리면 되지. 여기다가? 가슴살. 이렇게 안 삶았으면 닭 뻗어서 못 먹어 또. 뻗어서? 응. 만지면 억세다 이거요. 구수한 사투리가 음식 맛을 더했다. 요것도 간이다. 응? 맛있겠다. 더 맛있죠? 맛있어요. 응? 맛있다. 원래 이렇게 싸먹는 거 알았어? 응. 콩나물 같이 싸먹는 거지 뭐. 뭐 있어? 간이시지. 콩나물. 있어 있기는. 그게 뭐지? 흑돼지.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삶아 먹어? 튀겨 먹어? 구워 먹어? 삶어. 뼈다귀 반죽. 배를 그렇게 나오면 안 돼. 나보다 더 부르구만. 어? 내 배보다 할머니 배보다 더 불러. 응? 오랜만에 시골 외할머니를 만난 듯 따뜻하고 정겨운 만남. 이런 만남이 여행의 행복을 더한다. 아 좋다. 안 웃어줘 왜 역시로 웃으려는 게 또. 이렇게 웃으시면 되는데 그냥. 네, 이렇게 웃어요. 좀더 꽉 그냥. 그래. 할머니를 좀 꽉 보도만 하죠. 꼭 이렇게 들고 나같이 이렇게 딱 해. 그래. 아 좋다. 아 갈게요. 해볼게요. 사찰국수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 그 들깨탕에다가 메밀국수 얹어서 먹는 게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참게잡이 배 한번 타본 거하고 통발을 직접 끌어올려서 참게도 꺼내고 쏘가리도 꺼내고 메기도 꺼내고 그런 거 참 재밌었고요. 그걸 덮고 그 정성으로 9번을 만드는 걸 보면 그분은 장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식을 해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산지에서는 돼지가 너무 싸게 거래가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돼지 한 마리가 한 30만 원 정도인가? 엄청나게 싼 가격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유통망을 잘 확보를 하면은 손님들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고 만족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토속의 식재료를 찾고 그것으로 새로운 메뉴 탄생을 위한 젊은 셰프들의 도전. 그 열정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식재료를 찾아 떠나는 리얼 미식기행. 이번엔 지중해도 부럽지 않은 환상의 섬 제주도를 찾았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것을 감안 특별 게스트를 초청했다. 일본 유학파 박재영 셰프. 한국 유학생 최초로 가이세키 요리뿐 수상 경력을 가진 실력파 요리사다. 예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내가 딱 오니까 너무 이제 기분 좋고요. 바다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모든 생선은 여기에 맡겨주시죠. 여기에 모든 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 준비하셨어요? 예. 이게 모든 연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상민에는 제주도 여행이 난생 처음이라는 셰프들. 그래서인지 모두들 조금은 들뜬 모습이다. 일단 나무가 틀리잖아. 야자수막 있고 공기도 너무 좋고 기대됩니다. 이거. 박 셰프님이 와서 아주 좀 든든해요. 해산물 같은 거 더 많이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전문가가 칼을 들고 왔지. 무서워. 뭔가 요번에 요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나. 저거 아니야? 마크 없는 거? 도착하자마자 할 일은 렌터카를 찾는 일. 장정 7명이 타야 하니 무엇보다 크기가 중요하다. 좋네. 어렵게 단종되었다는 15인승 대형 차량을 확보했다. 출발에 앞서 프로그램의 취지를 되새기는 의미로 애정을 담아 포스터로 직접 차량을 꾸며봤다. 저걸로 다시 붙이면 돼. 드디어 본격적인 제주 미식여행 출발! 지금은 제주 상설 재래시장이지? 동문시장이라고 있는데 동문시장에서 이제 가서 이제 제주도에서 뭐가 나는지 한 바퀴 둘러보자고. 해산물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가는 시장이야? 그지 재래시장이니까. 지역의 제철 특산물을 가장 빠르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재래시장. 제주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소문난 동문시장을 찾았다. 여기에 청정적으로 우리나라 이곳엔 어떤 식재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처음 우리를 반긴 건 모양도 크기도 다양한 귤. 귤은 다 같은 귤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너무나 다양했다. 유일하게 구분되는 한라봉이 반가울 따름이다. 식재료 고유의 맛을 알아야 요리에도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법. 처음 본 낯선 귤들의 맛이 궁금했다. 저는 이런 거는 다 교배해가지고 나오는 거지만 그거는 그냥 자연. 어? 아니 처음 봤는데? 이거 하나만 사서 먹어보자. 써보자. 이렇게 하면은요, 요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알맹이가 이렇게 토실토실해요. 맛있어요 이게. 제주도엔 참 많은 품종의 귤들이 재배되고 있다. 이름뿐 아니라 향과 맛, 알맹이의 크기까지도 다양하다. 껍데기를 뜬다고? 그러니까 껍질을요 음식 마지막에 살짝 가서 털 넣거든요. 그러면 음식에서 향이 싹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향이 더 좋지. 레몬이나 뭐 이런 향이 더 거보다. 좋아요. 오렌지보다 은은하고. 껍질도 완전 얇고 이렇게 와 장난이다. 야 천혜향 먹어봤어? 천혜향. 천혜향은 지금 이거 새로 교배종이잖아. 오렌지하고 귤하고 이거 향이 섞어서 친 거. 한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향도 다 틀리고 맛도 다 틀리고. 이름도 맛도 개성 넘치는 다양한 귤은 그 풍미에 따라 훌륭한 요리로 탄생될 가능성이 보였다. 그래서 선택된 첫 번째 식재료. 한라봉은 영화 한라봉 실화야인데요. 일단은 그 실화의 뜻이 실화가 그 하얗다는 뜻이고 아예가 무채다는 뜻입니다. 그 하얗다는 뜻은 그 소스에 두부가 들어갔는데 그 두부가 하얗기 때문에 그 실화야라고 하고요. 일단 껍질을 벗기고 한라봉 가용만 이렇게 제거한다. 참외도 씨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일단 한 입을 잘라서 준비해 놓고요. 껍질을 벗겨서 끝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준비합니다.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소스는 두부하고 땅콩 소스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두부는 일단은 이 거즈에 쌓아가지고 접시 2개 샌드위치 시켜서 고무줄을 쌓아놔서 하루 정도 놔두면 물기가 깨끗이 다 빠지거든요. 잘 섞어주면 돼. 소스를 적당히 넣고 묻힙니다.
두부의 그 부드러운 촉감과 이 새콤달콤 맛이 한라봉의 그 달콤한 맛을 더 올려줍니다. 농산물에 이어 이번엔 수산물을 찾아보기로 했다. 시장의 큰 규모에 한번 놀라고 너무도 다양한 생선의 종류에 또 한번 놀랐다. 난생 처음 보는 다양한 생선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카마스인데 이거? 야 이거 위에 절대 없어요. 몰라요. 아니 몰라요 위에가.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건데 카마스. 이거 이제 구이로 쓰고 일본에선 구이나 스시로 흔하게 먹는다는 생선 카마스. 고향 친구를 만난 것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재영이 이거 한국에 절대 없는 위에 절대 없는데 이거. 일본에선 흔하지만 우리나라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생선이란다. 고졸맹이. 대졸 아니고 고졸. 중졸이 아니고 고졸. 아, 뭐 많이 배운 놈은 아니네. 예, 자주 안 나와요 이거. 아 그래요? 예. 항상 나는 건 아니에요? 예, 가끔씩 나요. 위에는 아예 몰라요. 자체를 몰라요 저게 있는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 구이 아니면 초절매 하죠. 스시 있죠. 봉 그때 스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저 뭐야 일본하고 가장 근접해 있으니까 일본에 나오는 것도 제주도 웬만큼 다 잡히거든요. 예. 이름마저 낯선 풍부한 해산물. 그중 셰프들의 발길을 잡은 또 하나의 명물이 있었으니 무늬 오징어. 무늬가 있어서 무늬. 제주도 사람들은 미스이가로 통하고 갑이 없어요. 아니, 얇은 것도 없어요. 요거 안에 요것만 있는 거 얇아. 자체에 이 단맛이 있어가지고 한치보다는 맛있게 드시는 분도 많고 제주 바다에서는 이거 한 4월 중순부터 제주 바다 안 남게 4월 중순부터 7월까지. 자 여기 있습니다. 오 4월. 네, 여기 카메라 한번 보시고 웃으면서. 예. 좋아요. 풍성한 재료만큼 특색 있는 요리도 많은 제주도. 그 토속의 맛을 맛보기 위해 소문난 음식점을 찾았다. 그런데 이럴 수가. 맛집의 명성을 증명하듯 이미 식당은 인산이를 이루고 있었다. 봐봐 지금 계속 들어와. 제주 사람 소리 난리가 났어 지금. 뭐로 유명한 식당이에요 이거? 각재기국이라고 정갱이 이게 사투리래요. 제주도 사투리. 근데 저기 유명하다고 얘긴 들었는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 다 줄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어쨌든 한번 가서 먹어보려고. 제주의 숨은 보물 중 하나로 꼽히는 정갱이. 그 맛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오랜 기다림 때문일까? 그 맛이 더 궁금하다. 정갱이 외에 제주도에 손꼽히는 또 하나의 보물은 바로 고등어. 고등어 하면 구이나 조림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제주도에선 화로회를 가장 으뜸으로 친다. 고등어는 급한 성질 때문에 잡히면 바로 죽는다고 한다. 그래서 산지가 아니면 회로 먹기가 쉽지 않다. 고등어에는 살이 두텁고 기름져서 고소할 뿐 아니라 씹지 않아도 될 만큼 부드러웠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좀만 지나도 비린데. 네, 선입견 있잖아요. 고등어는 비리다. 하나도 안 비린데 일단 그것 때문에 안 먹어요. 처음 먹는 사람들. 안 비리잖아 지금. 네, 안 비리는데 제가 그거 몰라요 사람들이. 강고등어가 냄새. 항상 고등어 시장 가면 비린내 나는 그만 사잖아요. 그러니까 신사가 몰라서. 여기 설명상 오시면 서비스로 나와요. 아, 설명 이상 오면 서비스로 나온대. 5,000원짜리 각재기국을 시키면 한 상 푸짐하게 차려지는 반찬. 그리고 이렇게 큰 고등어 구이가 서비스로 나온다. 주방에선 메인 요리 준비가 한창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정갱이를 제주도에선 각재기라고 부른다. 그것을 재료로 한 각재기국은 제주도의 유명한 토속 음식 중 하나다. 고무장갑 끼면 안 된다니까 이거. 고무장갑 끼면 맛이 없고 어제 고무장갑은 확 성분이 들어가잖아 이게. 작은 것에도 신경을 쓰는 사장님의 배려가 놀라웠다. 또 하나 놀란 사실은 화려한 명성에 비해 너무도 소박한 재료였다. 정갱이에 듬성듬성 잘라 넣은 배추잎, 그리고 약간의 된장과 소금을 넣고 푹 끓이기만 하면 끝! 끊임없이 제주도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각재기국.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생선국이라 비리지 않을 걱정을 했는데 배춧잎 국물이 시원함을 더해 담백하고 부드러웠다. 시원하네. 어우 좋아. 오 크다. 이거 봐. 와. 이것이 음식 중에 방부제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야. 그 대신 파이가 많이 날라온다고. 파리가 왜요? 방부제 들면 안 내니까 많이 든다고. 아, 방부제 안 넣으면 파리가 날라오는구나. 여기가 몇 년 됐어요? 요거다가 요것도 몰라요. 20년. 음식의 향이 뵐까봐 흔한 화장품 한번 바른 적이 없다는 사장님. 그 정성 어린 손이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거 하나 찍어라. 아, 제주도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주도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중해도 부럽지 않을 만큼 절경을 자랑하는 제주도. 누군가 제주도 풍경을 좀 더 특별하게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스쿠터 여행을 권한다. 우리도 직접 스쿠터를 타고 제주도 일주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가만 있어. 너 대가리 나보다 크잖아. 딱이다. 자 준비됐는가? 네. 죄송한데 이런 거는 안전한가요? 이거 최고다. 최고. 운전 안 할 사람. 이건 제 초잖아 이거. 제주도의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해줄 스쿠터 여행. 우리의 이동 경로는 섬을 둘러싸고 있는 해안도로다. 지금 여기가 제주시잖아. 여기서 이제 이게 일주도로야. 여행하다 보면은 관광지만 가잖아. 작은 마을은 잘 안 가는데 들리면서 이제 그런 데에 있는 어떤 문화라든지 뭐 그런 거 잠깐씩 들려 모습 같은 것도 보면서 쭉 내려오고. 더 셰프 화이팅! 진짜 독수리 여행제는 아니지만 열정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으리라. 제주도의 특산물을 향하여 또다시 심찬 모험이 시작됐다. 차량이 적어 여유롭기까지 한 해안도로는 스쿠터로 한가롭게 제주를 즐기기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제주도의 신선한 바람, 코끝에 닿는 듯 느껴지는 향긋한 자연향기는 차량 여행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선물한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안도로를 따라 곳곳에 숨어있는 절경을 발견하는 재미도 솔솔하다. 진짜 여기 소금 튀겠다. 여기가 빨강 천연 소금밭이야. 옛날에 재래 그러니까는 예전엔 자연이 만들어준 이곳에서 직접 소금을 얻었다고 한다. 보면은 바위가 지금 이렇게 용암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보면은 거북이 등처럼 다 돼 있잖아. 지금 보면은 껍데기 여기 등 쪽.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차 안에서만 여행하는 드라이브보다는 이렇게 스쿠터를 타고 가면은 제주도를 그대로 자기가 직접 온몸으로 다 이렇게 제주도를 걷는 느낌?
제주도를 대표할 또 다른 음식을 찾아간 곳은 모슬포항.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은 자리돔. 기억하신다. 1년에 같이 왔던 거. 알아요. 키가 너무 커갖고 내가 알거든. 자리돔의 맛이 낯선 셰프들을 위해 다양한 자리돔 요리를 주문했다. 이모 그럼 자리물회를 2개를 해주시고요. 무침을 하나 해서 일단 먹을게 술하고. 들어가서 한번 저희 가서 구경해도 되지 뭐 하는 거요. 요리하는. 자리돔의 새로운 조리법을 응용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자리돔 요리를 알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손으로도 이거 쓰는 방법이 있어요. 가시 안 걸리게 쓰는 방법이요. 이거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세로로 썰어요? 예, 이렇게 안 썰면은 못 먹어요. 뼈가 걸려서? 예, 뼈가 걸려서 절대 못 씁니다. 이거 샀잖아요. 예. 자리돔은 주로 새꼬시와 물회로 즐긴다. 설탕이에요. 참기름 넣고. 육지 분들은 된장을 많이 안 먹더라고요. 된장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얼음 좀 많이 넣어라. 국물을 많이 안 넣게. 물에는 국물 맛이 시원하고 얼큰한 것이 특징인데 된장이 들어가야 비린내가 가시고 자리돔 특유의 향기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 딱 무침은요. 크게 하시네. 예, 딱 요축 썰어야 돼. 이 꼬리 절대 안 잘라요. 육지분들은 자르는데요. 이 꼬리는 소화제예요. 두툼하게 자르는. 내장과 머리만 손질하고 뼈와 꼬리까지 새꼬시로 즐기는 자리돔. 꼭 씹어봐요. 씹으면 맛이 나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꼭 씹어요. 왜 무서워하지 마세요. 살죠 원래. 자리돔은 5월부터 8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이때 맛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단 가시가 고소한 맛을 내지만 먹을 때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할 것. 아니야. 벤티랑 그냥 한초랑.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부터 내려까지 어떤 요리도 다 쓸 수 있다. 육즙은 신사 생선 비해서 그 기름의 맛이 잘 된 것 같아요. 고소해요. 고소한 맛은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살도 되게 부드럽고. 요만한 생선집보다는 살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씹는 식감도 좋고. 근데 이제 뼈를 드러낸다고 치면 정말 스시 한 피스에 딱 올려놓을 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맛을 보며 끊임없이 연구하는 셰프들. 그렇게 두 번째 식재료 결정. 자리돔 물회 먹었을 때 딱 입에 넣는 순간의 느낌이 이거는 스시 네타다 생각했는데요. 이유가 왜냐면 그 작으면서도 살이 꽉 차 있고요. 그다음에 입에 넣었을 때 부드러우면서 그 기름이 아주 고소하게 맛이 올라왔거든요. 일단 등을 먼저 벌립니다. 살짝 벌린 상태에서 뒤집어서. 이게 자리돔이 작은 대신에 살에 기름 마블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소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지느러미를 칼로 살짝 눌러서 당겨서 제거합니다. 그다음에 살짝 소금을 쳐가지고 약간의 비린맛을 제거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 2, 3분 두면요 물이 차오르거든요. 그럴 때 물이 차오르면 이거를 다시 맑은 물에 한번 씻어줍니다. 그리고 씻어주고 물을 뺀 다음에 식초에다가 한번 살짝 담아다 뺍니다. 이 물기를 깨끗이 제거해줍니다. 스시밥은요, 스시찌개 한 2시간 전에 해놓는 게 가장 맛있거든요. 준비해놓고요. 일단 스실 때 포인트가요, 밥을 가볍게 준 상태에서 생선 올린 다음에 공기 넣는 게 아주 중요해요. 공기를 내야지 입에서 풀어지는 느낌이 좋습니다. 처음 본 생선인데
되게 인상 깊게 머리에 남았던 것 같아요. 살은 되게 부드럽잖아요. 우리가 새꼬시를 먹어서 뼈가 막 목에 걸리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살 자체로만 보면 되게 부드럽고 고소한 그런 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날걸로 타타처럼 무쳐 먹기만 해도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미국 사람들은 생선뼈 나오면 난리 나요. 돈도 못 받고 병원비까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까 썰었던 자리. 캐비어. 발이 안 터지게 타야해서. 타바스코야. 소금.